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말입니다. 이제 폭염이 이제 끝무렵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추석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많이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빨리 회복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번째 조화 알짜배기 뿌리를 알면 결과가 보인다는 주제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소비자들께서 정말 알면은 약이 되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알아서 소비자 권리를 잘 지키고 또 활용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싶은 바람으로 기대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20여 년 전에 우리 고객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그 안타까움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사회적 인식 가운데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알고 장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어떤 착한 정보를 드렸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우리 청취자들이 정말 알면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전에 제가 어떤 상품을 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이거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은 장래에 정말 큰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1997년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그건 바로 IMF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생명보험 업계에 빅3라고 했던 S사 그리고 K사 그 당시에는 D사였죠. 그것이 요즘에 H사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해서 보험회사에다가 개인연금 저축 제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을 개발하게 됐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빅3가 공동상품을 개발해서 상품 이름만 바꿔가지고 상품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K사는 슈퍼골드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K사에 13년 동안 재직하고 있다가 97년도에 바로 이 상품이 개발한 시점에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한 법인의 가치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비즈니스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상품을 연구를 해보니까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연구를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이 상품을 코칭을 하고 또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적 배경, 그 인식이 너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좋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준비해 두신 분도 저를 통해서 상담을 있었고요. 오늘날까지도 지금 23년이 됐는데 이제 가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거를 준비해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이 상품 설명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이 상품에 관심이 없었는지, 또 이 상품을 제조한 보험회사는 왜 이런 상품에 부담이 엄청 클 텐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해왔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품을 안 내기 전에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땠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97년도 이전에, IMF기 이전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그야말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한때는 몇 프로씩 올라가는 건 다반사였고요. 아침 뉴스 1번이 물가였고요. 2번이 아마 대통령 행로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사건 사고 이런 뉴스가 순서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최고 2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97년도 무렵에 10%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금융상품은 장기 상품일수록 물가 상승률보다도 금리가 적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게 아예 몸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개를 많이 했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특히 보험 상품이라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보험을 봤을 때 가장 장기 상품이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1년 유지율이 10%도 채 나오지 않은 시절입니다. 해약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10%까지 떨어지니까 다시 오를 것이다. 아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떨어질 것이다. 하는 양비론이 이렇게 맞서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기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정금리형도 있었고 금리 변동형도 있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에서는 한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서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주공 아파트라고 그랬죠. 주택 부양 정책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행을 했었고요. 경기 부흥이 엄청나게 일었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상품을 빅3가 시판을 하게 됐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런 인식하에서 이 상품이 나왔었을 때 과연 우리 소비자들이 이 상품이 얼마나 매력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진짜 이 안에 있는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상품을 연구해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한마디로 대박이다. 이거는 이거 하나면 노원이 완전히 끝나네. 이런 게 확 와닿았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빅3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무렵에 외자계가 막 들어와가지고 종신보험을 중산층 이상에게 엄청나게 판매했던 시절입니다. 피사를 비롯해서. 자, 이때 이 상품을 가지고 저는 특히 이 외자계에서 판매했던 종신보험하고 경쟁을 해서 제가 거의 다 이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겼던 것은 그 상품을 가입했던 상품들을 취소를 하고 거의 이 상품으로 선택했던 그분들은 지금 오늘날의 결과를 보면은 정말 대박이 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랬었는데요. 이때 이 상품의 약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은 예정률이 7.5%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확정금리죠. 보험 예정률은 확정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면은 위험보장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사업비 부담하고 나머지 저축보험료라는 것을 가지고 이 7.5% 분리를 해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연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97년도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이 자고 일어나면은 5%, 10%는 다반사고 정기적인 금리는 1년 만기 금리는 과거에 이 이전 과거를 말합니다. 최고 28%에서
20%, 15%, 12% 보통 그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 가지고 이 97년도 8년도에는 10%대였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예정률 7.5%짜리를 적용을 해서 바로 연금보험을 확정금리형을 판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자, 이런 상품을 가지고 고객한테 갔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 1년 만기 정기금리가 10%인데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7.5%짜리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쳐다나 받겠습니까? 드러나 받겠습니까? 1년 보험 유질이 10%도 안 되는 시절인데 1년 5년 10년도 아니고요. 1년 유지율이 10%가 안 될 때입니다. 대부분 작성 계약이 많을 때죠. 그런데 이 상품은 7.5%라는 거예요. 일반 모집인들이 이 상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라는 결코 쉽지가 않았었죠. 은행금 1년짜리가 10%인데 자, 그런데 이 상품 약관을 봤더니 조건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자, 이 상품 예정률은 7.5%인데 은행금리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변동이 되겠죠. 은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는 항상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뭐 장내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고 또 이 당시에 이제 선진국처럼 우리가 OECD 국가에 진입이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도 한 자리 숫자로 가게 될 것이고 금리도 저금리로 갈 것이다 하는 예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10%일 경우에 또는 이렇게 변동이 되어 가지고 이 고객이 받는 예정률보다 높았을 때에는 이 차이를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 차이를 보상을 해주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차이를 보상해 주겠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였냐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차이만 보상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밑으로 왔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보증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정률보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 높았을 때는 보상을 해주고 또 1년 만기 예금 정기예금 이자가 예정률보다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측을 해볼 때 이 금리라는 것이 이 1번처럼 1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겠고 또 금리가 선진국처럼 이렇게 저금리로 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금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만약에 예정률보다 항상 높아가지고 10%로 10년 납부해도 또 10년 나이 후 60세까지 계속 이분 같은 경우 이 사례 같은 경우 10%일 경우에 이 차액인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거를 예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로 확정됐을 때 기본연금은 얼마가 나오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10%로 계속 변하지 않고 갔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설계사에다가 가입 설계에다 예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금감원에서도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1년 만기 정기금리가 1년 후에는 13, 11%, 또 2년 후에는 8%, 또 3년 후에는 뭐 12% 이렇게 임의로 적용해서 이 배당금을 예시할 수는 없었겠죠. 가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이 상품의 예정률의 차이를 설계에서는 예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99년도 2월 16일이네요. 자녀가 18세인데 15세 이상이면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자격을 갖출 수 있었는데 부모가 이 상품을 들으시더니 야 이거 우리 자녀에게 이거 하나 해두면 우리 자녀가 장래에 노후 준비 완벽하니 끝나겠다. 이걸 이해를 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가 18세인데 10년 납 미혼이니까 개인 체증형으로 해서 월납 10년 납으로 해서 67만 4,800원씩 납입을 하고 55세 때부터 체증형으로 연금을 타가는 이런 상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전 이혼 보장에 대해서는 우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또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은 7.5%에 해당되는 기본연금은 얼마씩 계속해서 지급하는지, 특히 이 상품은 연금 지급 개시 때 여행자금이 3천만 원이 나오고 또 장수연금이라고 해서 75세 이후에는 1,000만 원이 추가로 종신토록 지급되는 그런 조건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연금과 여행자금, 장수연금 등은 7.5%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중간에 있는 배당 예상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 배당 예상액이라는 것은 이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18세에 가입을 해서 10년 납입을 하고 그러면 28세까지 납입이 끝나겠죠? 그리고 55세 연금 지급 개시니까 27년 거치 후에 55세부터 연금을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 예상액은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입 당시에 18세인데 이 금리가 2.5% 차이가 나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납입을 하다가 사업비 빠지고 이혼보험료 빠지고 저축보험료에 대해서 7.5%로 불이가 돼서 나가는 것은 기본연금과 여행자금, 장수연금인데 바로 10%로 가정을 해서 10년 납 후에 27년 거치한 55세 때 예상되는 배당액은 얼마나 될까 하고 예시했던 것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엄청나죠? 무려 기본연금의 몇 배입니까 이게? 거의 5배가 넘네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물론 이 55세 이후에도 계속 10%일 때 가정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배당 예상액이 이 자녀가 55세가 되면 지금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안 나오고 기본연금만 나오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이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기본연금만 나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정기금 금리는 바로 물가 상승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만큼 보상되는 것은 이렇게 보상된다는 것은요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많이 받아봐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때 안 나오겠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계속 떨어졌을 때 이건 보증을 받게 되고 금리는 떨어졌어도 나는 보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진 금리 대비해서 나는 평생을 10년 납입을 하고 55세 거치하고 그 뒤에 종신연금을 타갈 때까지 7.5% 확정해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돈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여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시점에 연금을 타러 갑니다. 그런데 설계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저연령층이니까 이분은 이제 36세 되신 분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걸 나올 줄 알고 설계서를 보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건 거의 안 나오고 기본연금만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보험회사가 심지어 사기쳤다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어떤 소비자는 보험회사에서 이걸 안 준다고 해약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보험회사를 도와준
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막 올렸다는 얘기는요, 고객이 된 보험료 가지고 이 이상 운영에서 수익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보험회사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보상을 해줘도. 왜? 그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이 고객이 나입한 보험료 가지고 이 7.5%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역금리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는 보장을 받기 때문에 금리는 떨어져도 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손실이 발생이 된 것이죠. 진짜는 바로 고객은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하는 겁니다. 왜? 보장을 받으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 23년이 지난 오늘날 이걸 잘 유지하고 있는 우리 고객들은 이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자녀 경우 한번 보십시오. 18세에 가입을 해서 10년 납을 했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67만 4천 원씩 1년이면은 약 800만 원, 10년이니까 8천만 원 들어갔네요. 8천만 원 부모가 자녀 앞으로 가입을 해뒀는데 이거 뭐 증여냐 상속이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입을 해두었는데 이 자녀가 이제 벌써 18세에서 2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41살입니다. 12여 년만 있으면은 얘는 연금 타가는 거예요. 얼마씩? 이 기본연금을 매년 체증해서 100만 원씩 타가다가 66세가 되면 4천만 원이 기본연금이고요. 그리고 75세가 되면 1,0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5천만 원씩 종신 타가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금은 거의 발생이 안 되겠죠. 왜? 가입한 이후에 10%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불과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 7.5% 떨어져서 지금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더 쉽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녀는 지금 99년도 3월에 10년 납으로 60만 4,800원씩 가입을 하고 55세부터 종신 타가는데 체증료로 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행자금 3천만 원, 생존연금 3천만 원, 이 6천만 원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 그리고 이때부터는 100만 원씩 65세까지 체증 지급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4천만 원씩 이제 종신 지급이 되는데 75세가 되면은 장수연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추가 지급이 돼서 5천만 원씩이 이제 종신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자녀가 82세까지만 받아도요, 11억 7,500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92세까지 평균 나이가 얘들은 92세까지 하면 평균 나이가 될 겁니다. 장래. 그러면 16억 7,500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부모가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하게 되면요, 아마 뭐 40%는 세금으로 다 날아갈 겁니다. 이런 이자를 받을 수도 없고요.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둘이었는데 두 자녀 앞으로 이걸 다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이죠. 대박 났죠. 물론 100세 이상, 110세, 120세 살아도 이 금액은 계속 나갑니다. 종신이니까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상품에 대해서 손실 엄청 크겠죠.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유지하든 잘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해약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환하게 해서 계약자 배당금이 안 나간다는 것을 당연히 안 나가는 건데 자극을 시켜서 와서 해약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빈번히 있었습니다. 몇 차례.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늘 소비자들은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부단한 애를 썼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 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36세 때 가입을 하셨습니다. 부부형 체증지급, 부부 동등보장이라고 했는데 15년 납으로
1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세제 개인연금 저축이라고 해서 빅3가 공동상품이라고 했죠. 네, 소득공제는 72만 원 받고 보장성 보험료 특약에 대해서 50만 원 공제 받고 그래서 매년 122만 원씩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장 내용도 굉장히 크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연금 개시 전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 보장은 바로 이거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15년 납이니까 100만 원씩 1년이면은 1200, 10년이면 1억 2천, 15년이면은 1억 8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은 기본연금 2,100만 원 플러스 10년 동안 체증 지급해서 71세가 되면은 이제 11년도부터는 2,800만 원씩 부부 종신 지급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거는 7.5%로 확정된 것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7.5%로 계산이 된 것은 이 기본연금과 여행자금 60세 때 한 번 주는 거.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은 추가로 700만 원씩 2,800 플러스해서 부부 종신 지급하는 건데 도대체 동등형 부부계약은 뭔가?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아까 지우개를 제가 몰라가지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자, 99년도 1월 8일 날 15년 납으로 100만 원씩 했다고 그랬죠. 부부 동등 취직형 6세 지급 개시. 현재 이제 56세인데 곧 탈날이 됐습니다. 자, 60세 때 여행자금 2,100만 원, 생존연금 2,100만 원이 나오는데 4,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61세 때부터 체증 지급이 쭉 이렇게 돼서 70세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70세가 되면은 확정연금 2,800만 원씩 타다가 75세가 되면은 장수연금 700만 원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3,500만 원씩 어디까지요? 부부 종신 나간다 이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87세쯤 돼서 이 계약자 수피보험자가 사망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동등하게 배우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만 97세까지 생존해서 연금을 타가게 돼도 12억이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100세까지 살게 되면 13억이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상품을 여러분이 지금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 약관에서 제가 23년 전에 사회적 인식과 배경이 정말로 잘 관심이 없었을 때 이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준비해 두신 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은 이 기본적인 약관에 의해서 혜택 받는 거고요. 또 다른 약관을 봤더니 또 다른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자, 밥을 하나 지을게요. 오랜만에 고구마밥을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고구마를 재료를 선택을 하고 좋은 쌀을 섞어서 고구마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고구마 밥만 맛있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룽지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누룽지를 또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레시피가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상품 약관도 봤더니 또 다른 약관에 어떤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표준약관 제37조에 봤더니 소멸 시효기간이라는 게 있고요. 표준약관 제13조에 봤더니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소멸시효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걸 여러분이 알으실 필요가 있는데,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이니까 우리가 IT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집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건의 정보가 들어가서 관리가 되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은행에서도 주판을 쓰게 됐고요. 전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이제 예금을 하고 보험을 하고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기가 되고 해약도 해가고 여러 가지 지급 사유가 발생해서 예금 오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막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 가보시면 뒤에 옛날에는 막 서고가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의 서류를 보관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보관하는 조건들 중에서도 지금 고객들이 찾아가야 될 어떤 사유가 발생됐었는데 어떤 사유로 찾아가지 못해가지고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가명 차명 제도도 막 있어가지고 부부간에도 배우자 이름으로 막 해놓고 형제간에도 해놓고 부자지간에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아는 개원들 이름 막 만들어서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걸 지급하지 못하고 찾아가지 못하고 쌓이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수십 년간을 보관하게 되면 아마 모든 금융회사 창고들이 뭐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그 면책 기간이 바로 소멸시효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2014년 12월 26일 이전에는 이 소멸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26일부터 3년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보험 약관도 봤더니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 환급금 등등 모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 고객이 몰라가지고 아니면 또 그냥 일부러 안 타갔었을 때 금융회사에서 그를 보관할 수 있는 책임이 소멸되는 그 기간 그걸 3년이라고 했는데 그 3년 동안에 그러면 금융회사는 어떻게 하느냐 운용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수익을 또 내야 되니까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적어도 3년 이전에는 운영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러면은 그렇게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주느냐 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 보험은 바로 표준약관 제13조의 보험금 지급 사유 즉 제1항 중도보험금, 배당금, 축하금 또 제2항 만기보험금 제17조 1항 해약환급금 등등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바로 수령 시기를 늦추어서 지연해서 타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못 타갈 수도 있고 내가 안 타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금융회사는 운영할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그 상품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약관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험 상품 약관을 잘 파악을 해봤더니 1995년 2월 1일부터 2001년 4월 30일 이 사이에 가입해둔 보험에 대한 모든 지급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주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표준약관 28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소멸시효 기간 3년에 대하여 예정률 플러스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합니다. 즉 아까 전자에 가입했던 상품은 예정률 7.5%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서 이 이전에 했던 것은 2년간 이 이후에 했던 것은 바로 3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보험회사가 2001년 5월 1일 약관부터는 예정률 곱하기 50% 그 다음에 1년만 적용을 해주는 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의 상품 중에서 예정률이 3%짜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3%에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사망보험금이든 연금이든 만기보험금이든 입원금이든 암진단자금이든
이런 상품을 지금 가입해놨는데 지금 가입한 예정률이 3%, 2.5%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금리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없겠죠. 좋은지 모르시겠죠. 그럼 만약에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제로금리가 되고 0.1%, 0.2% 정기금리가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가입한 것이 3%짜리가 2.5% 했을 때 50%하면 3%면 1.5%, 2.5%짜리 같으면 1.25%의 똑같은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소비자한테, 즉 보험 가입자한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과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 약관이라는 것은 그 권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법은 바뀔망정 약관의 권리는 내가 사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내가 이 약관을 적용했더니 나한테 유리하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이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또 다른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안전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60세에 이분은 여행자금 2,100과 생존연금 2,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걸 아시고 지연해서 수령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갑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예정률 7.5%에 1%가 플러스 돼가지고 보험료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무려 얼마? 500만 원, 58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시중금리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8.5% 받으니까 몇 배입니까? 4배 이상을 3년 동안 그것도 세금도 없이 복리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 약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년 이거를 지연 수령했을 때 보십시오. 87세까지 확정돼서 받는 건 8억 5천원인데 그걸 3년씩 지연했더니 무려 1억 9천만 원. 얼마가 더 나옵니까? 2억 4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2억 4천만 원을 이분이 60세부터 80세까지 이거 이자 받으려면 얼마를 예금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상품의 약관 안에 있다고요. 이 상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도 20년 되는 것이 원금 나오는 만기 한꺼평 암보험이 있어요. 그거 3년 동안 지원해서 받으시면은 그거 역시 그 해당 예정일 플러스 1, 2%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발생이 됐어요. 1억 사망보험이 발생이 됐어요. 신청만 하시고 그냥 3년 동안 안 가시면은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보험 가입 소비자들의 그 가입하신 약관에 안에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모르신 분은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그 해당 생명 상품의 약관을 파악을 해서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가 역금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이 지연 수령을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치 고객에게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준 것처럼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금 자동 지급 서비스 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품을 가입하신 분이 아마 원격거래 콜센터에서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나오신데 불편할 테니까 회사가 바로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니 보험금 자동 지급 서비스에 신청해 주십시오. 녹취를 딱 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혹시 그게 돼 있으면 취소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걸립니다. 취소하시고 내가 알아서 타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약관 안에 있는 우리 보험 소비자,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입니다. 이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의 대출, 예금, 적금, 펀드,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에 고객이 내는 비용 대가로 약관의 권리를 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등한시하고 모른다는 것이고 잘 알지 권유한 사람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판매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상품을 자랑하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약관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뿌리를, 역사를, 제도를, 구조를, 기능을 바로 알면 소비자들도 좋은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좋은 건 아니죠. 보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품 다 마찬가지. 차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의료 장비도 마찬가지고 옛 것이 좋은 것이 있고 옛 것을 바꿔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꿔야 할 것에 대해서 또 그냥 유지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그 뿌리, 그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제도, 구조, 기능 이걸 명확하게 알고 그냥 내가 쓰는 것이 좋을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바꾸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인지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 그 뿌리, 그 안에 있는 법과 제도와 기능과 구조 이런 것들을 알자는 겁니다. 바로 좋아진다 라파,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좋아 알짜배기 이런 유튜브 채널명을 지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좋아 알짜배기에서는 유무행의 모든 제품을 다 다룰 겁니다. 국내의 모든 제품을 다 다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착한 정보를 저희가 먼저 검증을 해서 정말 가격이 착한지, 품질이 착한지 이런 것들을 총 검증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통해서 안내하고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가 일어나게 하고 그 비즈니스가 일어남으로 생산이 유발이 됐을 때 그걸 또 수평적 분배를 통해서 1인 사업자를 양산해가는 그런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좋아진다 라파에 기반이 된 회사가 베수라라는 보험 판매 법인이었고 그 고객들이 23년 고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이걸 준비하신 분이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국내에는 이런 상품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품 가입하신 분에게 지금 부부 종신연금으로 타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약에 피보험자를 자녀로 바꿔줘가지고 자녀도 배를 이어서 타가고 자녀가 또 피보험자를 바꿔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손주도 이걸 이어서 타갈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권리가 있는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할까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의해서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국내에는 이런 상품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진다 라파를 3년 전에 준비를 하고 작년에 설립을 하고 지난 1년 동안 홍콩에 가서 이 지금 상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상품을 찾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38년을 보험업계에 보험 박사라고 자칭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홍콩에 가서 금융상품을 몇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 국내의 어떤 법이 이걸 모를 수밖에 없도록 포지티브 방식의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적어도 좋아 알짜배기에서 이 법 안에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이 상품보다도 더 좋은 우리나라에 없지만은 해외에 가서 아니면은 국내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걸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서 소개하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노후 문제 심각한데 우리 국민연금은 5대 세계 연금인데 운영 엉터리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국민연금 가입자한 사람으로서 속상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퇴직연금, 국민연금, 연금저축 많은 연금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통해 가지고 교육 조금만 받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 속에서 금융교육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자산운용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유일하게 금융교육에 대해서 전무하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간 얘기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상품에 이어서 제가 왜 그러면은 이 상품보다도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국내에서는 없지만 해외에서 찾았는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정보를 모르고 있었는지 그거를 잠시 어떤 법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다음 시간에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자, 해외보험에 대한 법이 몇 군데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우리 보험업 감독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여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가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이런 뉴스였습니다. 여객보험, 홍콩보험 또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조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해외 금융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금. 왠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쓴 게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왜 우리 국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홍콩보험, 프랑스보험, 미국보험, 여객보험 이런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험이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한국의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해외의 P생명보험회사, I생명보험회사, S은행 등등 외작의 금융회사들은 우리 한국 국내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내 금융회사들입니다.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나 외작의 금융회사나 똑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을 받고 상품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십 년, 20년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몽땅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수십 배 이익을 남기고 국내 금융회사 되팔고 돈 벌어서 나갑니다. 그 돈이 다 어떤 주머니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서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예금자법 뭐 대단한 겁니까? 겨우 5천만 원 보장되는 겁니다. 몇 억을 넣어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소비자 보호제도를 강력하게 만들어놔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저축할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한 과정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에게 진짜 알 권리는 여객보험은 홍콩보험은 예금자보험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불안 조성을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와 홍콩의 소비자 보호제도와 우리나라 보험감독원과 금융감독원과 홍콩의 보험청이 도대체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런 건 등한시하면서 언론사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해외 보험을 하게 되면은 예금자 보험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불안 조성을 해서 못 가게 가로막는 이 법을 봤더니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험감독규정 2019년 10월 1일자로 보겠습니다. 외국보험회사, 외자개가 아닙니다. 홍콩법에 의해서, 영국법에 의해서, 프랑스법에 의해서, 미국법에 의해서, 대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험회사와 국내의 소비자 간의 보험계약 체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렇게만 해!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은 불법이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물론 이 안에는 외국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에게 막 판매 행위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국내 금융회사가 워낙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금융회사를 보호할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소비자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볼게요. 외국 보험회사는, 홍콩 보험회사는, 미국 보험회사는, 프랑스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소비자인 거주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보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도 모르는데 겨우 이름만 석자 쓰고 많은데 자필만 하고 많은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편과 전화와 팩스와 컴퓨터 통신으로 이거를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 보호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법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험법법 제3조 보험계약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해외 보험에 대해서 못하게 해놨어요. 보험 대리점, 보험회사, 보험 모집인 못 오게 돼 있어요. 즉 대리점에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진다 라파라는 오프라인 플랫폼 착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회사에서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안내해주는 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보험을 취급하되 대통령 시행령, 보험법 시행령을 봤더니 제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단서, 저희 3조 단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러지 않는다. 이 내용을 봤더니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해놓고 외국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계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례들을 좋아진다 라파에서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이 네 가지 정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길을 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홍콩에 가서 상품들을 엄청난 Q&A를 통해서 또 한국에 와서 이 약관 홍콩의 보험청에서 보험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법 안에서 어디 가요? 보험 판매회사가 아니고 모집인이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아니고 바로 착한 정보 유통을 하는 좋아진다 라파라는 오프라인 플랫폼 회사가 많은 다수의 금융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바로 조화 알짜배기라는 유튜브 TV 채널을 제가 개설을 해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선택은 우리 고객님들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의 모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 전에 그 시대적 배경, 우리 금융 소비자들, 보험 소비자들이 이 법과 구조와 기능, 또 과거의 관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던 그 안타까움이 있었듯이 이번에는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하는 기가 막힌 상품을 소개를 할 텐데, 바로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했던 나도 하나 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7.5%짜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본인 종신 누릴 수 있는 이 상품이 지금 가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았는데, 그 조건은 바로 배당 제도인데 거의 6, 7%대의 배당을 150년, 200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상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 배당 상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왜 나 종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손주에게, 증손주, 고손주에게 이 피보험자를 바꿔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의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어보시고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직구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 4가지 방법, 보험 함덕 규정에 있는 4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잘 다음 시간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의 노후 문제를 알뜰하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국내 금융회사들이 무소불위로 지금 우리 국내 소비자들에게 눈과 귀를 가리고 엄청난 비용을 털어가는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우리 깨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해외 금융에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약관에 있는 권리를 찾아서 누릴 줄 알게 될 때, 뜨거워하고 우리 국내 금융회사들이 정말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있는 자산운용과 그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지, 지금처럼 똑같이 수십 년 동안 했던 방식으로 우리 고객들은 귀가 가리고 눈이 가려져 있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되고,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깨시민이 정말 Q&A를 통해서 유대인처럼 하브라타식 질문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저 기득권, 재벌을 다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무소불위의 그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것만 선택할 수밖에 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금융개혁을 정말 해야 됩니다. 그거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금융회사 스스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 소비자가 이 그 상품에 대해서, 약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흔적이 보였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금융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입니다.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전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것도 공부해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조화 알짜배기에서는, 좋아진다 라파에서는 모든 장래 유무형의 제품에 대해서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작은 거 하나부터 뭐 아파트가 됐든 외제차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착한 제품이라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추천해 줬을 때 그거를 같이 검증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 광고를 통해서 써보도록 하시고 그 써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전달하고 생산해서 그걸 수평적으로 분배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1인 사업자 비즈니스 모델을 조아인다 라파가 작년 5월에 선포를 하고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특히 조아인다 라파는 23년 전에 배수를 하는 그 고객들을 보호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하게 된 것이 바로 조아진다 라파고 그거를 바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조아 알짜배기라는 유튜브 TV 채널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채널에 들어와서 이미 가입하고 있는 거 앞으로 또 좋은 회사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장래에 이어질 다음 세대까지도 벌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 제도 합리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가셔가지고 다음 세대도 합법적으로 제도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방송에 대해서 2번, 3번 들어보시고 다른 3번에게 퍼쳐주시고 또 그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을 이제 예고를 해서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질문을 통해서 배워가는 그러한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착한 유튜버로서 착한 유튜브 공간으로서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소망을 담아서 출발이 됐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2회 조아 알짜배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